안녕하십니까, 시트헌터입니다. 오늘은 질병은 전염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질병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기생충, 두 번째는 세균성 질병입니다. 기생충은 당연히 숙주가 있으면 무조건 전염이 가능하죠. 네, 전염이 가능합니다. 세균성은 어떻습니까? 전염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생충은 숙주가 있다면 무조건 전염이 된다. 두 번째, 세균성 질병은 전염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기관에서 감염된 물고기가, 그러니까 세균에 감염된 물고기가 어느 만큼의 세균을 물속에 뿜어내는가를 실험한 겁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물고기가 감염되고 3일차 정도가 되면 물고기 속에 세균, 병균이 급속도로 증가해서 얘들이 물속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병균을 수중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 밖으로 뿜어낸다고 합니다. 물론 죽어서도 엄청난 병균, 세균을 뿜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일입니다. 보통 세균성 질병, 즉 상재균, 항상 공항 속에 존재하는 칼람나리스, 아니면 에로모나스, 이 슈도모나스 같은 이 균들은 유기물을 탄소원, 그러니까 즉 유기탄소를 탄소원하는 종속 영양 세균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질 관리, 물속에 유기물이 많고 현재같이 지금 여름같이 기온이 오르면 얘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키우는 물고기가 약한 개체 또는 스트레스 또는 수질 관리를 잘 못한다면 이런 병균 때문에 어떻습니까? 질병이 쉽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건강한 개체라면 병균이, 세균, 상재균이 존재하더라도 많은 숫자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질병에 걸린 물고기 또는 질병에 걸려서 죽은 물고기들을 그대로 같은 어항, 본항에 이렇게 놔둔다면 걸리고 나서 3일부터는, 물론 자체는 바로, 그다음에 걸려서 3일부터는 엄청난 양의 이 병균을 물고기들이 이 밖으로 이렇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개체도 많은 양의 병균에 노출이 되니까 질병은 전염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생제 치료는 본항에 하지 않고 이렇게 꺼내서 격리 후 항생제 약용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꺼내서 약육 후에 다시 혼항에 넣어준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 격리 없이 약만 먹고 다른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강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걸리겠죠. 그래서 코로나 때 뭐 7일을 격리한다 아니면 5일을 격리한다 해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최소화 될 때까지 사실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격리 후 항생제 치료를 하고 바로 본항에 넣는다면 이 병든 개체에 만약에 병균 또는 이 항생제 내성이 있어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들어가자마자 또 엄청난 병균을 뽑아내겠죠. 그러면 다른 건강한 개체한테도 어떻습니까? 전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격리 후 항생제 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 치료가 완치됐을 때 다시 이렇게 합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항생제를 임의대로 섞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예방도 절대 예방 목적으로 항생제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내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에로모나스 때문에 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요. 에로모나스가 의외로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로 뭐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가 네오테라 아니면 오티시라면 한번 치료를 해서 재발이 된다면 항생제 종류를 다른 계열의 항생제로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네오테라로 치료를 했는데 또 네오테라로 한다. 계속 네오테라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성 때문에 절대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꼭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질병에 걸린 개체 또는 죽은 사체는 반드시 즉시 꺼내서 또는 격리를 시켜라. 그리고 격리에서 치료 후 바로 합사는 하지 마라. 어느 정도 치료가 완치된 후 본항에 합사를 시켜라. 그리고 재발이나 기타 항생제를 사용할 때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세 종류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라. 그리고 한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최소한 5일 이상은 치료를 꼭 해줘라. 요즘같이 여름에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아니 뭐 거의 100%죠. 병원균은 종속 영양 세균이므로 어떻습니까? 탄소원을 유기탄소로 하기 때문에 사료 급여를 줄이거나 환수의 양을 늘려주거나 주기를 땡겨주거나 해서 수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딸파 같은 유해균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사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항생제도 못 죽이는 유해균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죠? 억제는 가지만, 그래서 딸파를 뭐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비추고요. 우리가 지금 잘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계속 얘기하지만 수질 관리. 어떻게 환수와 여과기, 그죠? 여과기 하기 위해서는 질화균, 그리고 물이 아무리 수질 관리를 잘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물 속에는 사료, 찌꺼기와 똥이, 즉 유기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먹이로 하는 병균, 유해균들은 항상 존재를 하죠. 그래서 상재균, 얘네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쩝니까? 유익균. 자, 근데 유익균으로만 하기 어렵다. 그러면 뭐하고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까? UV등, 그죠? 전체적인 뭐 유익균이든 병원균이든 한 번에 닫혀 있는 유익균, UV 등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